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링컨 학교 리더십 캠프를 마치는 날 오늘 그 재능기부쌤으로 함께한 김동혁 선생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무엇인지는 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꿈을 펼치고자 하는지 궁금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동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소 옹달쌤의 링컨학교 재능기부쌤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한 7번 정도 이 링컨학교에 참여하게 된 청년입니다. 사회에서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예술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 기회에 이렇게 부더님과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재능기부쌤들 박수 한번 함께 해줬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게 꽂힌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이 아이템을 딱 보시게 되면 히읗자가 보이는데 한글을 디자인적 오브제로 형상화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한글을 이 세계에 알리려고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독창성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저는 한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조차 너무나도 독창적인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에서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점이 제가 가슴이 울린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세계의 어느 문자도 만든 사람, 그리고 만든 이유, 만든 기록이 있는 아이템, 컨텐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자체는 한국의 다른 문자와 다르게 영원한 기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제가 이걸 기획하게 됐어요. 세종대왕님께서 1443년에 한글을 만드시고 반포를 46년도에 하셨거든요. 이 제품의 이름이 세종 1446입니다. 이 의미가 보통 작가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아이템이나 작품에 이름이나 만든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데 세종대왕님 같은 훌륭하신 예술가이자 과학자이시다. 총합적인 이제 대왕님께서 이런 기록 하나가 제대로 현대화돼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제가 니즈를 느끼고 세종대왕님이 1446년 때 한글을 반포했다는 이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상하고 고맙고 대견해요. 말씀대로 이 한글은 1443년에 정말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셨는데 이걸 반포를 못했거든요.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집현전 학사 특히 최만리 같은 그때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상소문을 올렸거든. 전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오랑캐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께서 그 학사들을 이제 감옥에 보냈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3년 만에 반포한 거에 1446년 음력으로 9월 30일 그걸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9일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글의 날이 됐던 것이고 북한에서는 참고로 1443년을 한글 창제의 일로 보는 거예요. 한글의 날로.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고마워요. 뭐냐면 전 세계 언어가 미니멈 한 300개에서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이 있는 언어가 한글이거든.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했는지 이 상품이 지금 뭐 어디에 어떻게 팔리고 어디에 전시되고 하는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이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촌역에 가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고 국립한글박물관에도 지금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 이름이 널리널리입니다. 널리널리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한 1년 전에 널리널리라는 아이템 이제 순우리말로
그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이 한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촌역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그리고 한글박물관 그리고 저희 널리 자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거를 만나보실 수 있고 온라인 뮤즈샵이 또 있는데 다양한 한글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화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같이 함께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글을 활용한 이런 콘텐츠들을 최대한 사람들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곳에 가서 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보니까 NULLI. 네, 맞습니다. 널리.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고 브랜드도 이름 참 잘 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나 팔렸어요? 지금 저희가 초기에 초도 물량을 이제 다 판매를 하고 대략 한 약 1,000개 정도 지금 생산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아직은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제가 시도를 해보고 많이 또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0개 정도?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지금 65,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팔리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정말 대박 나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네. 제가 우리 김동혁 쌤을 이렇게 모신 거는 저도 이제 한글을 가장 사랑하고 지금까지 한글을 중심으로 써온 사람으로서 이 한글의 세계화 그리고 한글의 과학화 그리고 한글의 산업화를 주창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한글은 지금 세계적인 언어가 되고 있어요. 한류와 더불어서 뭐 K, 뭐 K-팝, K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한글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세계화하는 과정에 우리 김동혁 군이 만든 이 상품도 그 궤도 위에 올라섰으면 좋겠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화예요. 뭐냐면 이 IT 시대에 이 한글보다 속도가 빠른 언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운틴 하면 몇 번 쳐야 돼? MOUNTIAN 8번 쳐야 돼. 근데 한글은 산 다다닥 3번이면 돼. 네, 맞습니다. 뭐 말, 호스, HORS 5번 치는데 우리는 다다닥 3번. 모든 것이 3번으로 가능한 언어예요. 이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 코딩 언어로 바뀌거나 하면 과학화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 용어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소리 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위 뜻 글자, 뭐 상형 문자, 표현 문자, 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게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은 그림을 형상화한 것들이거든. 그런데 이 소리 문자인데도 우리 언어는 이 형상화한 것 이상의 철학과 압축된 응축된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에는 외자가 너무나 많아요. 뭐 코, 입, 눈, 뭐 목, 손, 발, 해, 달, 별, 땅, 산, 뭐 말, 소, 닭, 뭐 웬만한 거 다 한글이 하나에 하나. 이거 어마어마한 속도거든. 지금 중국어를 컴퓨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로 먼저 친 다음에 중국어 이제 한자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골라야 돼요.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본어도 말할 것도 없고. 빠르다고 하는 영어도 한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과학화되면 엄청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화된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이 된다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몽골에서 말타기를 다녀왔는데 몽골의 청년들이 지금 한글 배우는 열풍이에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넘쳐나니까 여행 오는 분들이 많잖아. 이게 하루 일당에 한 달 월급하고 맞먹는 거야. 그래 열풍이지. 한글은 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우즈베키스탄 다녀온 분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더해. 그래서 여름 한철만 일하면 몇 년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한글을 배우는 게 엄청난 거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세계화하는데 또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느냐, 이것을 거대한 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글의 세계화, 과학화, 산업화는 우리는 뭐 한때 이제 석유 얘기를 했지만 그 석유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한정적이거든요. 유한한 거야. 근데 이 한글은 무한해. 어마어마한 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돈이 만들어지고 교육의 어떤 핵심이 되고, 그러면 이게 동혁군이나 동혁님의 자녀들 세대는 우리가 석유가 안 나와도 한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재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덤으로. 이제 석유가 나오는 국가는 사람들이 덤으로 어떤 그 혜택을 얻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많이 이제 인사이트와 많은 이제 영감들을 많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일제강점기 이후 그 폐허가 된 곳에서 50년 만에 이렇게 한강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술,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들이 많았는데 이 세계 기술이 평양 상준화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먹거리 컨텐츠가 점점 없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같은 자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없더라도 과연 무엇으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의 또 고유 아이덴티티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서 카피를 해오고, 뭐 요즘 챗 GPT 막 발달을 하고 있고, 그 디지털적이고 카피를 하고 답습을 하고, 이전에 저희들이 일본, 독일 같은 제품들을 사다 와서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고,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고유한, 말씀하신 그 한글이라는 아이덴티티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도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영감을 받은 부분은 함축적인 의미, 지금 이 공간도 숲이라는 공간에 시읒, 우, 피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스토리적으로 함축적인 어떤 의미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히읗 자음 하나 있고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가지 자음이 있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음 요소들, 모음 요소들, 그리고 어떤 분은 윤동주의 서시라는 것으로 이제 구현모 가수님께서는 음표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도 그런 서시나 어떠한 시, 음악 이런 것들, 글이 있는 것을 제가 어떤 것을 붙여서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 볼까라는 어떤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볼 예정이고, 이 상품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단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분명히 이게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전달력 있게 이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어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 이런 거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오히려 원래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 비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언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경험하셨듯이 그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큰 세계에서 큰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나 또 영감들이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랑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오우, 야, 공부 많이 했네. 정말 뿌듯하네. 고맙고. 저도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혼자 고민하고 했던 거를 이제 고도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이거를 눈을 맞춰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이 현장이 사실 아직도 좀 꿈만 같고 많이 위로가 되고 되게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도 제가 기쁜 상소 옹달샘의 그 재능기부쌤으로 처음 왔을 때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도전하는데 고민이 딱 있었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리컨 학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꿈 넘어 꿈과 꿈의 개념을 몰랐는데,
거기서 용기를 많이 얻어서 처음 만들어진 또 아이템이 이거이기도 합니다. 그래. 네. 그 재능 기부 처음 한 게 몇 년이었죠? 그때가 지금 24년, 2년 전 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 3년 전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저는 한 두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동현님의 삶이야. 자기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녹여내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역사성이죠. 이것이 어느 날 동현님이 이렇게 했지만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이고 이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산업화할 때는 이제 소위 재화가 필요한 거죠. 투자자도 필요하고 펀딩도 필요하고 개발하려면 다 이것도 돈이고. 근데 이건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부분은 아마 차츰차츰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두 번째 이 역사성 부분은 우리가 다 공유하는 것이지만 이 한글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주 독특한 언어이거든.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1443년, 1446년은 우리 적어도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출발점이거든. 그래서 그 한글에서 흔히 한 네다섯 가지의 변곡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세종의 한글 창제야. 아주 독창적인 것이고 심혈을 기울인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 반대가 심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근래에 이제 해례본이 이제 안동이나 이런 데서 겨우겨우 발견했는데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한 200개 정도, 200본 정도는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연산군이 다 없애버린 거거든. 언문, 우리말을 사용해서 자기 정권을 비난하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그래서 아주 씨를 말렸단 말이죠. 그게 위기였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좀 살아나게 되느냐. 몇 가지 변곡점이 있거든요. 뭐 알는지 모르겠어요. 고종이 1894년에 이걸 국한문 혼용 선포를 한 거예요. 다시 되살린 거야, 이것을. 이 언문, 한글을. 이게 하나의 전기가 됐고. 네.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제 압제기 강점기에 소위 조선어학회에서 이 한글 맞춤법, 표준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든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 선조들이 준 거예요. 33명이 거의 뭐 엄청난 이 박해를 받고 뚫고 한 거거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엇갈리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을 한글 전용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이것도 반대가 심했지. 이게 이제 몇 개의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변곡점은 뭐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변곡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누군가가 이것을 세계화하고 과학화하고 산업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하는 또 지자체장이 있긴 해요. 오늘 이 얘기까지는 뭐 하진 않고 이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믿는 것이고 그것에 어떤 마중물 역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역사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하려면 그 언어 자체를 가지고서 이제 그림으로 뭐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이런 조형물 만들고 이것을 또 압축하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 이제 동혁 선생이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펀드가 이루어지고 뭐 크라우드 펀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사 이게 도중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젊으니까 그것을 뚫고서 언젠가는 그 세계적인 상품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소감, 의견. 너무나도 감개무량하면서 상당히 어두웠던 밤에 약간 별이 북극성이 제 마음에 비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조금 고군분투하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지 선생님 눈에는 되게 많이 보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산물이 하나가 딱 있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이제 혼자 하면서
가장 공감을 해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고 되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마중물로 고도님께 적극적으로 이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변한 사람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에 대해 말할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나라의 압박이 있었지만 자신이 신하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 시대에도 이 한글이 말살될 정책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의 언어의 문자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열망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지금 뭐 한류 산업이든 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던 쌤께서도 이 깊은 상속 옴달쌤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끄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로 여기까지 보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그래서 저도 나도 변화에 앞장선 사람이 돼야겠다는 큰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고 가는 날과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세종대왕의 창제, 지금 변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말할 뿐인 사람이 있고 이분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것에 동인이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느냐. 변화에 동인이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인의 핵심이 소위 우리는 잘못 해석했지. 어리석은 백성, 그걸 우민. 이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거든. 그건 뭐냐면 못 배운 백성. 글을 모르는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하는 거야. 그걸 세종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를 뚫으려면 쉬운 글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고대로부터 우리가 이제 언어들이 있었지만 그 동의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애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깊이 헤아린 거거든. 백성들이 왜 억울해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뭐 밥을 줄 수 없고 뭐 쌀을 줄 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문화적으로 이건 엄청난 생각이거든. 이것이 이 세상을 지금 바꾼 변화의 동인이 됐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이타적인 거. 내가 꿈 넘어 꿈 얘기하잖아. 우리 동혁군도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한 것이고. 맞습니다. 용달쌤도 어찌 보면 내가 뭐 세종 같은 분하고 견줄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을 해서 좀 쉬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링컨 학교로 만든 것은 어떻게 하면 젊은 아이들에게 이제 막 꿈을 키우는 애에게 꿈을 심어주고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이제 재능 기부로 온 거예요. 봉사하러 온 거라고. 도와주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탄생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 동혁 선생이 계속 그런 마음, 소위 세종께서 못 배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던 그 정신, 그거를 유지하는 동안에 이 엄청난 게 탄생할 수 있다. 이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철학이 담겨 있고 이런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를테면 음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근래 한류의 그 궤도에 올린 것들이 우리의 드라마, K 드라마이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고, BTS의 여러 가지 음악들이잖아요. 이건 좀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 한글은 그 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 학구적이고 문명적이고 이런 거라고. 이건 정말 상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젊은이가 꿈을 꾸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꿈 넘은 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도 꿈 다음에 꿈 넘어 꿈으로 넘어갈 때 고던 선생님 강조하신 그 이타성이 있을 때 우리는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듣고, 제가 단순히 이 한글 자체를 아이템으로 산업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조금
힐링과 사람을 살리는 방향의 컨텐츠를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이 무형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하지 않고 어떤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는 것을 컨텐츠하고 사람들에 공감시키는 것은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강력한 치유와 힐링의 힘으로 이 한글의 어떠한 메시지, 학구적이고 철학적인 스토리를 입혀서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꿈너머꾼의 비전은 아주 뾰족하고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지금 생긴 동의는 백성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워했던 그 동인을 꼭 찾아서 저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글 컨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한 동인을 확고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문화와 한류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기고 훌륭한 가수와 엔터테이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안타까움을 받던 부분은 분명히 유행으로 좀 쉽게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이 집중했을 때 진짜 한국만의 이야기, 심도 있고 한국만의 스토리를 유행으로 쉽게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와 힐링 그리고 기억이 될 수 있는 컨텐츠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야. 원래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많이 준비되어 있네. 네. 야, 공부 많이 했고 네.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물도 좀 흘렸을 것 같고 땀도 흘려고 아주 그렇고 이게 하나의 유행이나 엔터테인먼트도 소중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클래식이 될 수 있거든요. 고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월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동혁쌤이 꿈꾸는 이 사업이 언젠간 정말 유니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유니콘에 미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궁한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부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그게 클래식이 되는 거죠. 유행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재생산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뿌듯함을 안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자기 표현력도 너무 좋고 나중에 이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몇 차례 한글을 주제로 한 토크쇼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제 한글을 사용해서 글을 써온 사람이고 이것을 지금 어쨌든 산업화하는 그 첫 길을 낸 사람이어서 반가움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우리 아침편지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영상으로 고도원님께 소개를 받아서 아침편지 구독자님들과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김동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침편지 구독자로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제 소개와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감회가 새로운데요. 일단 이런 자리와 기회를 만들어주신 고도원님과 여러 재능기부 쌤들 그리고 지금 들어주시고 계신 여러 아침편지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떤 아이디어가 빛나려면은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 배운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그 말 들으면 되게 울컥하는데 제 마음에 나름대로 이런 걸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치유와 힐링이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I am great, you are great. We are great. 네.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재능기부 쌤도 감사드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박수 한번. 네. 오늘 이제 그 동혁쌤이 그 치유 힐링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치유 힐링 센터이고 그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링컨 학교가 되고 그러다가 또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이 통째로 오는 것이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좀 뒤흔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이 한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그 놀라움의 한 표현이고 이 무궁한 발전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또 멘토 또 후원자 또 마음으로 박수 쳐주는 응원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